네, 점근선을 따라서 3을 향해 가긴 하지만 3에 닿지는 않잖아요. 그죠? 3보다는 2보다는 네. 왜냐면요. 내가 말씀드린 여기 등호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동이 빵 뚫리신 분이고요. 여기도 마이너스의 등호를 지워야 돼요. 여기도 등호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여기도 구멍이 빵 하고 뚫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내가 잘못 쓴 거예요. 없애야 돼요. Sorry. 네, 거기 마이너스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같다가 아니고, 그지? 넘어갑시다. 페이지는 134쪽이고요. 경우에서 이제 슬슬 들어가도록 할게요. 슬슬이지만 우리한테 이제 남은 회차 수가 많지는 않아서 오늘 진도 조금 뺐고 다음 주 화요일에 진도가 거의 마무리가 될 건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아마 선생님이 질문을 많이는 못 받고 진도를 뺄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때까지 진도를 쫙 빼놓고 마지막 날 목요일이죠. 우리 이제 윈터스쿨 기준 마지막 수업이 다음 주 목요일인데 목요일에는 2시간 동안 선생님이 질문을 계속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질문은 가능하면 많이는 안 받고 무조건 화요일까지 진도를 끝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됐어요? 뭐 그렇게 무리되는 양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자, 가보자. 경우의 수고요. 처음 이제 얘기할 거는 탑의 법칙이랑 곰의 법칙이 시작이에요. 첫 번째, 탑의 법칙이 뭐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안들 있죠.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이 불가능한 사안들이 있으면 그건 다 뭐한다? 합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려는데 버스를 탈 수 있는 게 3가지 정도가 있고요.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게 2가지 정도가 있다. 진짜 이거야. 됐니? 근데 내가 버스를 타면서 지하철을 탈 수는 없죠. 이럴 때는 3가지랑 2가지를 더해요. 요런 개념. 이건 완전 초보 레벨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 다음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주사위를 1개 굴려서 두 개 봅시다. 주사위 2개 굴려서 그 숫자의 합이 10 이상이거나 됐어요? 또는 3 이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하일 때 경우의 수를 찾아주세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네. 그러면 10 이상일 때를 일단 먼저 찾아야 되겠지?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인 거예요. 맞니? 그 다음 두 번째는 3 이하일 때 찾아야 되겠지? 근데 나는 케이스 이거 2개는 서로 중복이 되나요? 안 되나요? 중복이 되지 않죠. 그 말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 안 일어난다는 거야? 안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럼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 5가지가 나오고 여기 3가지가 나온다고 하면 5개랑 3개를 모아면 돼. 합하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수학에서 앞으로 이제 경우의 수를 하면서 사용하는 탑의 법칙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뭐냐면 케이스를 분류하실 때 혹은 경우를 나눌 때라고 할 건데 이거를 선생님 보통 케이스를 분류하자라고 얘기할 건데 이 케이스 분류하실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할 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곱의 법칙입니다. 합의 법칙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곱의 법칙 같은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한다? 곱을 한다 이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입을 수 있는 상의가 3가지가 있고 A, B, C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의가 1번, 2번 이렇게 2개가 있다. 진짜 이거야. 그럼 내가 코디할 수 있는 건 A의 1번 하의, 2번 하의인 거
B에다가 1번 하위, 2번 하위 있는 거, C에다가 1번 하위, 2번 하위 있는 거 맞니? 그래서 총 몇 가지? 6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야? 3이랑 2랑 곱하면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학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표기할 때는 동시에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옷을 뭘 입을지를 정했다 치더라도 그걸 진짜 동시에 입는 건 불가능하지. 상의를 입고 하의를 입든 하의를 입고 상의를 입든 순차적으로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수학에서는 정말 동시에 일어나는 것만을 곱하지는 않고요. 어떻게 진행하는 것들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들까지도 수학에서는 뭐로 판단한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 되십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더 많다. 그래서 이 간단하고 가지고 이제 유형을 한 서너 개 할 거예요.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879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나올 때 던지는 눈에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 찾아요. 5의 배수. 그래서 879번에는 첫 번째는 5의 배수가 되는 건 뭐가 있어요? 5가 있겠죠? 정확히 있을까요? 합이 5가 되는 경우. 그래서 그 다음 뭐 합이 10이 되는 경우. 그 다음 합이 12가 되는 건 불가능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셀 거예요. 앞에 게 1이 나오고, 아니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야? 4가 나와도 되고요. 2가 나오고 3이 나와도 되고요. 근데 그러면 3이 나오고 2가 나오는 건 세야 돼, 말아야 돼? 세야 돼요. 왜? 누구 때문에? 그렇지, 체크. 여러분들 경우의 수는 기본 문제 풀 때부터 포인트 잡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포인트 이제 첫 번째 만나신 거예요. 서로 다른 주사위에 주시세요. 주사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가 1 나오고 두 번째가 4 나오는 거랑 첫 번째 주사위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주사위가 같다는 얘기는 빨간 주사위, 파란 주사위가 있는 거잖아. 그치? 빨강이 1 나오고 파랑이 4 나오는 거랑 빨강이 4 나오고 파랑이 1 나오는 거랑 같아 달라? 다르다. 됐어? 그러니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가 나오고 3 나오는 거랑 3 나오고 2가 나오는 건 다른 거야. 그래 따로 세. 그래서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 이제 합이 뭐인 경우 10인 경우는 4 나오고 6 나오고 5 나오고 5 나오고 맞아? 그 다음에 6 나오고 4 나오고 몇 가지? 3가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합이 오면서 동시에 10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야? 두 가지는 더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지금처럼 뭐야? 케이스 나오는 것들이 합의 법칙을 이용하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워. 안 어려운데 내가 왜 더하고 왜 곱하고 왜 순서 구분을 해야 되는지를 좀 따박따박 묻는 연습을 쉬운 거 같을 때부터 하세요. 알겠죠? 계산은 좀 미안하지만 진짜 금방금방 풀어요. 여기는 유리함수가 허접하다 했는데 유리함수보다 아마 여기가 더 빠를 거예요. 계산 자체는. 알겠어? 그러니까는 푸실 때 읽는 연습. 그리고 그 국어처럼 읽어도 되는 게 있지만 수학처럼 읽어야 되는 것들은 자꾸 내가 포인트 잡아드릴 거거든. 그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넘어가서요. 자, 882번입니다. 자, 방정식 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 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z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일일이 세셔야 됩니다. 세는데 좀 스마트하게 세자 이건 거야. 그래서 스마트하게 세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개수가 큰 애들부터 정해주는 거야. 숫자를 하나씩. 됐어? 그 첫 번째는 z가 1인 것부터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1인 것부터. 그래서 z에다 1을 넣으시면 x 플러스 2y는 얼마나 되는 거고요? 17이 되는 거고요. 됐어? 그럼 x는 17 마이너스 2y가 되는 거고요. 맞나? 그러면 y에다가 이제 뭘 넣어? 1을 넣으시게 되면 어떻을까요? y에 1을 넣으면 x는 알아서 15가 되는 거죠. y에다 1을 넣으면 알아서 x는 13이 되는 거죠. 이게 다 쓸 거예요. 점점점 어디까지 써도 되겠어? y가 8이 되는 것까지 써도 되겠죠. 그럼 x는 알아서 1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읽으실 때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읽어야 돼요. Z가 1이고 Y가 1이고 Z가 15인 거 하나. 맞아? Z가 1이고 Y가 2고 Z가 13인 거 두 개. 이렇게 한 세트. X, Y, Z가 한 묶음씩 한 개일 거야. 됐어? 그럼 여기 1부터 몇 개까지 있으니까 8까지 있으니까 이건 몇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8가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써서 여기 진짜 다 쓰는 겁니다. 쓰는데 조금 보기 좋고 스마트하게 쓰는 연습을 조금 해라. 꼭 날 따라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쓰시는데 조금 잘 볼 수 있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Z가 그러면 2인 걸 풀게 되면 X 플러스 2Y는 6이니까 14가 되겠고요. 그러면 X는 17 마이너스 X는 14 마이너스 2Y가 되겠고요. 그럼 Y는 1인 것부터 시작해서 Y가 얼마인 것까지? 7인 건 불가능하겠네요. X가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6인 것까지 이겼어. 됐습니까? 그럼 시간 들일 때는 Z가 3일 때, Z가 4일 때, Z가 5일 때까지 몇 개 없으니까 마저 세주시기 바래요. 지금. 물만 떠오면 바로 시작할게요. 아까 계산해 놓으시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좀 아래 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 말고 이제 Z가 3일 때는 5가지고요. Z가 4일 때는 3가지고요. 그다음 Z가 5일 때는 2가지고요. 그래서 다 더하면 24가지 나오시면 됩니다. 괜찮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렵지는 않은데 정말 개수하다가 삐끗하면 틀려요. 그러니까는 개수 꼼꼼하게 세는 연습이 여기 좀 필요합니다. 넘어갈게요. 886번입니다. 10의 자유 숫자가 8의 이 양의 약수인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인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아니 그럼 두 자리 자연수가 여기 쓰면 되잖아. 그리고 여기 10의 자리는 8의 양의 약수라며, 그치? 그럼 들어올 수 있는 게 뭐야? 1 들어와도 되고 2 들어와도 되고 그 다음에 4 들어와도 되고 8 들어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몇 가지가 들어오는 거야? 4가지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1의 자리는 문제가 짝수라고 했어요. 그쵸? 이 짝수가 될 시는 어때? 1의 자리가 근데 이거 자연수죠? 네네. 0이 들어와도 되고 2가 들어와도 되고 4가 들어와도 되고 6이 들어와도 되고 8이 들어와도 되고 됐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온 거야? 5가지가 나온 거죠.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동시에 선택해야 되죠? 그러니까 곱해서 20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괜찮죠?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문제가 되게 다양해. 내용이 집합도 나오고 곱셈 공식도 나오고 그다음에 나눠 떨어지는 것도 나오고 주사위도 나오고 다양한데 됐어요?
그걸 뭐 주사위 문제는 주사위 문제, 자릿수 문제는 자릿수 문제 뭐 이렇게 따로 나눠서 하시는 게 아니라 선택의 관점에서 갖고 보셔야 돼요.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인가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 선택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들 나오는 게 889번 라인이에요. 약수. 쓰보세요. 쓰보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쓰보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이걸 형태별로 다 따로따로 공부하시면 너무 힘들다 이거야. 무슨 말이냐면 뭐 어떤 건 주사위 문제, 뭐 어떤 건 방정식 문제, 어떤 건 부등식 문제, 뭐 어떤 거는 자릿수 문제, 뭐 지금은 약수, 개수 문제 이렇게 다 따로 외우시면 너무 어렵습니다. 됐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 다 통합할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데 그 포인트를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전해드리는 거냐면 모든 걸 다 선택의 가지수로 보자 이거야. 선택의 가지수. 그래서 선택의 가지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뭐뭐가 있지? 이것만 쓰시면 된다. 그러면 약수의 개수도 어떻다? 동일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거 좀 지우고 쓸게요. 아주 가볍게만 약수의 개수 필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수의 개수인데 72에 약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저는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죠, 여러분들. 71을 소인수 분해하세요. 그럼 2는 3개고 3은 2개예요. 그래서 여기다 1 더하고 여기다 1 더해서 곱해라라고 배웠잖아. 그치? 버려 이제 그거. 알겠니? 안 쓸 건 아니지만 버려. 이제는 경우의 수에서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알겠니? 어떻게 접근할 거냐? 아니 선택의 가지로 본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72의 약수가 되려면 내가 2를 봤을 때 2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2의 0제곱 선택해도 약수죠? 2의 1제곱 선택해도 약수죠? 2의 제곱 선택해도 약수죠? 마지막으로 2의 세제곱을 선택해도 약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4가지. 그러면 3을 비교해도 선택할 수 있는 거 3의 0제곱을 선택해도 약수죠? 3의 1제곱을 선택해도 약수고요. 3의 제곱을 선택해도 약수입니다. 근데 3을 세제곱 선택하면 약수가 될 수가 없어요. 됐니? 그래서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3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2랑 3이랑 이렇게 동시에 선택을 해야 뭐야? 하나의 약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거야? 동시에 선택해야 되고 곱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12가지라고 경우의 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인정? 아니야? 아니야? 왜 고개를 좌우로? 됐어? 1이죠 1. 2의 영수는 1. 2가 하나도 없다. 소인수로 2가 없다. 그래도 약수잖아. 그죠? 얘는 3이 약수이지.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게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들 두 번째 얘기는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72의 약수 중에서 짝수는 몇 개인가요? 물어보시겠죠? 됐어? 그럼 생각해봐. 짝수가 되면 2의 0제곱이 골라지게 되면 됐어요? 짝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짝수가 되려면 뭐야?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에서 골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되는 건가요? 3가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3은 상관이 전혀 없죠? 그죠? 그래서 저거 3개 중에 다 골라야 돼. 선택의 포인트로 가라고. 알겠어? 공식을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 목적은 뭐야? 지금 여러분들 약수의 개수 공식을 열심히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됐어요? 내가 이 상황을 뜯어놓고 됐어?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찾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됐어? 그럼 만약에 뭐 3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3의 0제곱 고르면 안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2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여기 4개 중에 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돌아가요. 네. 넘어가죠. 그 892번까지 무난하게 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 5번인데요. 위에다 살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암기가 좀 필요해요. 여기는 이 내신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내신 문제입니다. 그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다 쏘시고요. 내신 문제입니다. 내신 문제. 그래서 여기 설명하는 건 내신을 위해서만 살짝 중요할 뿐인 거지 사실은 경우의 수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알겠니?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지불 방법이라는 게 있고 지불 금액이라는 게 한 세트로 있잖아. 그치? 걔들이 같은 카테고리의 내용이라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기준을 하나 세워서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둘이 되게 비싸게 생겼어. 그래서 기준은 지불 방법을 기준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지불 방법만 빠삭하게 하고 시험 보실 때는 금액이랑 구분하는 게 훨씬 좋아요. 알겠지? 이것도 지울게요. 이것도 지울게요. 근데 지불 방법이 뭐냐면 문자로 일단 갈게요. 100원짜리가 1개, 50원짜리가 3개, 10원짜리가 2개. (100원이) 1개, 50원이 3개. (10원이) 2개. 그래서 여기서 일부 또는 전체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인데 여러분 여기서 좀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불 방법이라는 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 현민이가 호주머니 안에 돈을 저렇게 들고선 길을 가다가 노숙자 아저씨를 만났어요. 됐니? 그 노숙자 아저씨가 너무 배고파 보여서 아저씨한테 뭔가 좀 드리고 싶어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짤랑짤랑 하고 있는 거야. 됐어? 그럼 착한 현민이는 다 주겠지만 됐어요? 좀 나쁜 현민이는 아닌데 주면 착한 건 맞잖아. 좀 덜 착한 현민이는 10원짜리 2개만 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50원 하나, 10원 하나를 줄 수도 있겠죠. 요런 느낌인 겁니다. 지불은. 내가 얼마를 내놓을 수 있느냐 그 방법에 쓰인 거야. 됐어? 오케이? 그럼 이제 현민이는 고민을 하겠지? 100원짜리를 손으로 만지작 하면서 이걸 줄지 말지. 맞아? 그러니까 현민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인 거야. 하나 줄래요? 아니 안 줄래요? 하나 줄래요? 됐어? 그래서 몇 가지? 2가지. 모든 거 다 선택의 포인트로 보라는 거야. 선생님 얘기는. 알겠어? 이거랑 아까 약수 문제가 다르면 안 돼요. 인정? 그 다음에 이제 또 50원짜리 3개를 만지작 하면서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현민이가? A 안 줄래? 그리고 하나 줄래? 2개 줄래? 3개 줄래? 그래서 몇 가지? 4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좀 읽는 마인드 연습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10원짜리 2개 가지고 만지작 거리면서 안 줄래? 하나 줄래? 2개 줄래? 해서 몇 가지? 3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동전은 한 번에 쫙 하고 드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뭐야, 이건 연달아 일어나는 일이니까 뭐한데? 곱하시면 돼요. 근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사항. 나쁜 현민이가 에이 됐다 주지 말자 하는 건 지불 방법 안에 들어가잖아. 근데 착하게도 요즘 문제는 그래서 여기 0원을 지불하는 건 제외한다고 착하게 잘 써줍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불이라는 것에서는 안 주는 건 빼야 돼요. 그럼 안 줄래라는 선택을 하는 한 가지는 뭐 해야 돼? 빼 주셔야 돼. 그 돈을 안 주면 지불한 건 아니라고 보는 거야. 됐어? 이게 지불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불 방법의 포인트는 100원짜리를 1개 드리는 거랑 50원짜리 2개에서 100원을 드리는 거랑을 다르게 보겠다는 뜻입니다. 됐어? 우리가 결제할 때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고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데 그거를 다르게 보겠다는 얘기야. 됐어? 근데 지불 금액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지불 금액에서 좀 불편한 점은 뭐냐면 내가 100원짜리 하나를 줘서 100원을 지불하는 거나 50원짜리 2개를 해서 100원을 지불하는 걸 어떻게 보시겠다는 거야? 똑같게 보겠다는 뜻인 거야. 괜찮니? 그래서 좀 귀찮아. 그래서 여기 쓰지는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드릴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50원이 하나가 있고요. 10원이 6개가 있습니다. 됐어?
그럼 지불 금액의 방법을 생각을 해봤더니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종류를 해봤더니 뭐 10원부터 시작해서 빵원도 일단 넣을게요. 나중에 뺄 거니까 0원도 나중에 빼겠지만 그냥 넣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뭐야? 빵원 줄 수도 있고 10원 줄 수도 있고 20원 줄 수도 있고 30원 줄 수도 있고 맞아요? 40원 줄 수도 있고 50원 줄 수도 있고 60원 줄 수도 있고 70원 줄 수도 있고 80원 줄 수도 있고 90원 줄 수도 있고 100원 줄 수도 있고 110원 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까 계산한 방식대로 이거는 안 줘요, 하나 줘요, 두 가지에다가 안 줘요, 하나 줘요, 두 개 줘요, 세 개 줘요, 네 개 줘요, 다섯 개 줘요, 여섯 개에서 몇 가지? 7가지인 거나 그래서 곱해서 빼기 1해서 얼마야 이거? 13가지보다는 어때? 이거 0을 빼더라도 11가지지. 개수가 같은 달라? 다르죠? 그러니까 금액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불 방법으로 푸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나냐면 이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50원을 주는데 10원을 5개 줄 수도 있고 50원을 하나 줄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얘네들은 그냥 다 어떤 거로 쳐다봤기 때문에 똑같은 거로 봤기 때문에 두 개 중에 계산을 하나만 한 거지. 그래서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한 가지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60원. 그래 60원도 있네요. 그죠? 60원도 10원을 6개 주는지 아니면 50원 하나에다가 10원을 하나 추가했는지. 그럼 둘 중에 하나씩 사지가 탁 사라지고 뭐야? 13개 중에 날아가는 거야. 근데 이거 내가 되게 쉬운 샘플을 드렸잖아요. 그럼 복잡한 샘플은 이거 맞춰서 빼면 너무 힘들겠지.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선생님 세듯이 아니 이거 그냥 금액이잖아 어차피. 그러면 50원이 하나 있으면 50원 하나는 10원이 몇 개 있는 거야? 5개 있는 거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합쳐서 최종적으로는 10원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해. 11개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제외하면 10원 주는 것부터 110원 주는 것까지 11가지라고 세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금액을 계산할 때는 뭐야? 큰 덩어리를 쪼개서 계산하시면 되겠구나. 쪼개면 중복되는 걸 두 번 셀 리가 없구나인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지불 금액을 계산, 암기는 지불 방법을 위주로 외우시고요. 됐니? 그 다음에 금액은 이거 그냥 선생님 개인적으로 쓰는 말인데 거스름돈 만들어서 라고 얘기를 해요. 거스름돈 만들어서 지불해. 됐어? 그러니까 50원을 10원 5개로 쪼개서 거스름돈 만들어서 지불하면 된다 이건 거야. 그래서 근데 이걸 맨날 다 쪼갤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10원이 2개만 있다가 칠게요. 그러면 일단 70원까지밖에 표현이 안 되겠죠? 됐어? 근데 여기서 논리적 오류가 생겨요. 어떤 논리적 오류가 생기는 걸까요? 7가지가 아닙니다. 참고로. 무슨 논리적인 오류가 생기는 걸까요? 30원을 어떻게 줘? 거스름돈은 해석을 위해서 만든 거지 진짜로 거스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니? 얘가 지금 이 상태에서 얘 거스름돈 만들어서 이거 10원이 7개요 해서 7가지라고 세면 안 되는 게 30원을 못 줘요. 나한테 10원이 2개밖에 없거든요. 선생님 거슬러 주시겠죠. 그래서 내가 거지 아저씨라고 했죠. 못 거슬러 주십니다. 됐어요? 마트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불가능하고 40원도 불가능하죠. 이럴 때는 거스름돈 만들면 돼? 안 돼? 안 돼. 거스름돈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10원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50원에 있는 자잘한 표현이 다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러니까 10원의 개수가 최소한 50원까지는 표현할 수 있게 몇 개는 있어야 되는 거야. 5개까지는 있으셔야 되는 거야.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10원이 5개 이상을 넘어서 50원 하나를 표현할 수 있다면 거스름돈 만들어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처럼 10원이 2개밖에 없으면 됐어요? 50원 하나를 표현할 수 없죠? 모든 50원에 대한 왜 이래다 50원에 대한 걸 모든 걸 다 표현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럴 땐 거스르면 돼? 안 돼? 안 돼요라는 규칙이 생겨버리는 거야. 인정? 이해가셨어요? 거스름돈을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일로 와볼게요. 그럼 여기서 지불 금액을 풀려고 해 이제는. 지불 금액을 풀면 중복되는 것들을 좀 없애야 되니까 여기는 100원을 거스를 수 있나 없나 테스트를 할 거란 얘기야. 됐어? 근데 100원은 거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50원이 몇 개이기 때문에 3개이기 때문에 작은 걸 보는 거예요. 거슬러질 I로 보는 거야. 50원이 3개 있죠?
3개면 150원이고요. 이건 충분히 100원을 다 표현해낼 수 있죠. 이럴 때는 거스름 돈 만드셔도 괜찮아요. 됐어? 그래서 이거 거스름 돈으로 만들면 50원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50원 2개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50원을 10원으로 쪼갤 수 있느냐라고 보면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10원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30원을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스름돈 만들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지불 금액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거스름돈을 만들었더니 50원이 몇 개로 늘어났어요? 50원이 5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10원은 그대로 2개가 된 거고요. 50원을 10원으로 쪼갤 수가 없다고 이 논리에 의해서. 됐어?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 자, 얘 볼게요, 잠깐. 그럼 이거 지금 빼고 50원은 표현할 수 있고 60원, 70원 다 되는 거 맞지? 그러면 50원이 1개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 맞아요? 10원이 2개니까 안 주는 것까지 해서 3가지. 맞니? 그 다음에 안 줘요, 빼기 1 해야 되겠지. 그래서 총 몇 가지? 5가지. 그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 지불 금액도 최종적으로는 뭐처럼 계산하면 되는구나. 지불 방법처럼 계산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일단 좀 헷갈리신다면 뭘 먼저 빠삭하게 해놔라? 지불 방법만 먼저 해놔라. 됐어요? 왜냐면 지불 방법만 할 줄 알면 지불 금액은 나중에 추가 옵션 설명만 가볍게 하면 되거든. 그리고 그렇게 해야 구분도 명확하게 되고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50원으로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6가지. 20원으로 할 수 있는 건 3가지. 동시에 선택을 곱하는데, 됐어요? 안 줘요를 하나 빼셔야죠.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야? 17가지가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은 안 했는데, 요거는 8, 3, 23가지. 그래서 A는 23, B는 17, 둘을 빼니까 답은 6? 인정? 네. 근데 저거 100원을 50원을 안 바꾸면 계산이 안 돼요. 금액으로는요? 네, 금액은 안 되는 게 내가 아까 말씀했지만 지불 금액에서는 100원짜리를 하나 줘서 100원 주는 거랑 50원짜리 2개를 줘서 100원을 주는 거를 똑같이 봐야 되거든? 그런 거 다 잘라내야 되는 거 원래는. 근데 방법에서는 100원짜리 하나 주는 거랑 50원 2개 주는 거랑 다르게 보거든. 그러니까 얘랑은 조금 케이스가 다른데 그걸 하나하나 다 찾아서 금액을 중복되는 걸 다 하나하나 찾아서 잘라내는 게 어떻다는 거야? 불가능하다 이건 거야. 됐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어떤 방법을 쓴 거야? 그냥 거스름돈은 다 쪼개버리면 100원 2개 주는 100원 하나 줘서 100원 주는 거랑 50원 2개 줘서 100원을 주는 게 어때? 그냥 합쳐진다. 오케이? 그래서 중복되는 게 어떻게 돼? 사라진다라는 원리를 이용하자는 거야. 근데 문제는 10원은 너무 적기 때문에 쟤는 쟤로 거스름돈을 더 만들어버리게 되면 뭐야? 표현 못하게 되는 것들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는 내가 언제는 거스름돈을 만들 수 있고 언제는 못 만들고를 구분을 좀 해서 해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게 사실은 내신을 위해서만 사용이 되지 수능이나 이런 데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그 일반적인 그 경우의 수의 학습에 딱 맞는 건 지불 방법까지가 성인 거야. 무슨 말인지가 지불 방법, 경우의 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인지 세는 것부터 훈련하는 게 제일 먼저인 거지.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지불 방법만 잘 하시면 된다. 지불 그냥 나중에 내신 공부할 때 빠싹 하시고 머릿속에서 털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배웠으니까 써보고는 보고 질문은 또 하고, 알겠지? 넘어가도 되나요? 네. 알아요. 한번 해보고 또 좀 찜찜한 게 있으면 또 물어보시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드릴 거예요. 실질적인 게. 그래서 이런 거랑 뭐 중복되는 게 어떻게 사라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지요. 자, 도로망 미안해요. 나 유형 6번은 안 할래요. 선생님 유형 6번은 안 할래요. 괜찮죠? 네, 날로 먹네요. 이 표정 안 되고요. 됐습니까? 나 이건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좀 하겠습니다. 색칠하는 경우의 수 899번 899번 아니 색칠 문제는 색칠 문제도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오늘 이 진도를 나가면서 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아니 뭐 색칠 문제는 색칠 문제 외우고 뭐 주사위 문제는 주사위 문제로 외우고 지불 방법은 지불 방법으로 외워라가 아니에요 원래. 알겠어? 얘네들이 모두 어떻다는 것에 포인트를 좀 잡으시라는 거야 지금은.
선택에 대한 포인트라는 걸 자꾸 잡으시라는 거야. 알겠어? 색깔 문제는 색깔 문제로 풀지 말고, 오케이? 그 얘도 지금 선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선택에 관한 문제를 푸실 때는 가장 영향력이 큰 애부터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됐어? 영향력이 가장 큰 걸 먼저 골라줘야 그 영향력에 의해 다른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읽히거든. 됐어? 근데 영향력 별로 없는 애를 먼저 잡으시면 나중에 변하는 것들이 좀 중복돼서 잘못되는 경우가 좀 있어.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영향력이 가장 큰 애를 먼저 기준을 잡는다. 됐어? 그럼 A에다가 내가 색깔을 몇 개 중에 하나 칠하면 돼? 5가지 중에 색깔 하나 칠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B는 A가 쓴 색깔은 쓰면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4가지 색깔을 쓰시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C는 A와 B가 겹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쓴 색깔을 쓰면 안 돼. 그래서 얘는 3가지 색깔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D는 B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B랑 같은 색깔을 쓰는 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럼 누구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A랑 C만 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A가 지금 계속 B한테도 영향을 주고 C한테도 주고 D한테도 주고 E한테도 영향을 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뭘 먼저 고르라는 거야? A부터 먼저 고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그냥 시중 문제집에서는 많이 겹치는 거 찾아주세요 이러는데 그러면 그냥 이 색칠 문제만 풀겠다는 거잖아, 그치? 색칠 문제의 범위를 넘어서서 나는 경우의 수를 셀 때 영향력이 가장 큰 아이를 먼저 골라주자. 됐어? 이렇게 마인드를 잡고 가자 이거는. 그럼 D가 고를 수 있는 것도 3가지입니다. 얘랑 얘만 신경 쓰면 되니까요. 이도요 3가지 고르시면 돼요. 얘랑 얘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오케이? 색칠은 A만 하고 B 안 할 건가요? 해야죠. B하고 C도 이어서 할 거고요, 색칠은. 맞아? 그럼 이건 모두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겠네? 그러니까 뭐 하면 돼? 180은 돼. 20, 60, 180, 그 다음에 200, 540 되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901번 보겠습니다. (901번은) 지도인데 그냥 선생님 편하게 그릴게요.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A, B, C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냐면 여기 A랑 C라는 분이십니다. A랑 C라는 분. 이 A랑 C라는 분이 왜 중요하냐면 A랑 C랑 만약에 색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뭐 얘를 이게 뭐야 색깔이? 4가지 색깔? 그럼 뭐 예를 들어 얘도 빨강을 쓰고 얘도 빨강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둘 색깔이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B는 요 하나의 색깔만 빼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인정? 근데 만약에 A와 C가 색깔이 달라서 얘가 노랑을 골랐어요. 빨강에 노랑. 됐어? 녹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B는 색깔 2개를 빼고 골라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2개 중에 고르게 돼. 그럼 같을 때와 다를 때가 상황이 같니 다르니? 달라지지. 상황이 달라지면 뭐 하라고 선생님이? 절대값 아닌 게 양 쓸 때와 음 쓸 때가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둘 다 하라고 했죠. 얘도 A랑 C가 색깔이 같을 때랑 색깔이 다를 때랑 상황이 달라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따로 계산을 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우를 나누는 이유예요. 됐어? 한 번에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경우마다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우를 정해서 개수를 따로따로 세서 다 뭐야? 더하자라는 해석을 하자.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마주보고 있는 얘네 둘이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 그치? 이런 경우에는 경우를 나누셔야 되고 그럼 선생님 얘는 왜 하네요? A 때문에 그래요. A라는 게 모두를 중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처럼 케이스가 분류되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나중에 심심하면 B와 C가 같을 때나 B와 D가 같을 때나 B와 D가 다를 때나 이렇게 해보셔도 괜찮기는 한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단순히 노가다가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런 건 해보는 건 좋아요. 선생님도 많이 해봤어요. 의심병이 많아. 됐니? 자, 그래서 얘는 구분을 꼭 선생님 A, C로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B, D로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그냥 A, C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A, C가 뭐 할 때?
같은 색일 때 됐어? 그럼 AC와 같은 색이면 A와 C는 함께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랑 C랑 함께 네 가지 색깔 중에 편안하게 고르시면 돼요. 그죠? 같은 색깔이 골라지는 거기 때문에 A를 4개 고르고 B도 C도 4개를 고르고 이러면 안 돼. 알겠니? 둘은 같은 색이니까 한 번에 고르는 거야. 그 다음에 B는 그러면 고를 수 있는 게 3가지가 되겠죠. A와 C 쓴 하나를 뺀 나머지. 그 다음에 D는요 역시 3가지 중에 고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똑똑한 학생이 또 나한테 이런 걸 물어봐요. 선생님 그러면 B랑 D가 같은 거랑 다른 것도 다르잖아. B랑 D가 같은 것도 따로 다른 것도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기준점인 A랑 C가 결정이 나면 지금 여러분 B, D에 3가지 쓰이는 거 보이세요? 그럼 3가지 남은 3가지 색깔 중에 막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색이 골라질 수도 있어요. 이 안에. 그 다음에는 다른 색이 골라질 수도 있어요. 요 3 곱하기 3 안에는 B, D가 같은 것도 있고요. 이미 다른 것도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됐어요? 근데 원한다면 따로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됐어요? 따로 하셔도 돼요. 의심스러우면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한번 하고 나면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렇게 될 거예요. 됐어? 만나서 기분 더럽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렇게 될 겁니다. 됐어? 근데 그래도 그런 어때? 한번 해보고 나면 난 해봤거든? 확신이 있어. 난 그래도 확신. 이 안에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근데 너네들은 아직 사람마다 다를 테지만 저 3 곱하기 3이라는 숫자만으로는 그게 안 보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직 여러분들 경험치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나처럼 의심스러움 하세요. 알겠죠? 괜찮아요. 나 꼭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해봤는데 선생님 이상해요 하면 내가 또 수정을 해드리고 할 테니까 만약에 해볼 생각 있으면 해보셔도 좋다. 알겠지? 자 그럼 두 번째는 A, C가 뭐 하는 거? 다른 색을 고르는 경우는 A랑 C가 다른 색이니까 A를 4개 중에 고르면 C는 남는 3개 중에 골라요. 맞지? 맞나요? 그 다음에 B는 A랑 C랑 색깔 2개 썼기 때문에 남는 색깔이 2개밖에 없죠. 2개 중에 고르셔야 되고요. B도 마찬가지로 2개 중에 고르는데 2개 중에 개수가 같죠? 그 말은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고 이미 다 따로 계산이 되어 있다. 넘어갔어. 자, 수학 8을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아직 진도 나가지 않았지만 NPR과 NCR의 그 존재를 다 알고 계시죠? NPR, NCR의 존재를 다 알고 계시고 팩토리얼이라는 걸 이용해 멋지게 풀고 NPR을 이용해서 멋지게 계산 뚱땅 하고 이런 것들에 좀 길들여져 있으실 수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경우의 수는 노가다가 근본입니다. 그래서 얘가 경우의 수는 노가다가 근본인 거야. 근데 그 노가다가 근본인 와중에 멋지게 풀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 우리는 그 상황을 읽어서식을 쓰는 건 거야. 알겠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땀 한 땀 다 세야 돼. 아까 방정식 문제를 풀듯이. 됐어? 그럼 우리가 공부할 포인트들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 두 번째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노가다 할 놈인지 아니면 수학 공식을 이용해서 빰 하고 풀 문제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우리 공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유형 8번이 수용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용도는 경우를 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나가는 걸 가지치기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걸 수용도라고 부르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유형 8번은 노가다 문제예요. 노가다 문제인데 왜 노가다를 해야 하며 됐어? 노가다를 해야 되는 이유를 느끼시는 걸 난 추천을 하고 싶어. 그래야 구분을 하거든. 그럼 노가다를 해야 되는 문제는 진짜 노가다에서 푸는 거고요. 아닌 문제는 3 곱하기 4 곱하기 뭐 이렇게 해서 빠바방 하고 푸는 거고. 됐어? 자, 얘는 왜 노가다를 해야 하냐면 자, 거기 AI가 903번이고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AI가 I랑 달라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1은 2 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A2는 2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 A3은 3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 A4는 4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 됐어? 자, 그러면 숫자를 한번 넣어봅시다. A1, A2, A3, A4를 구하는데 지금은 쓰지 마세요. 자, 그럼 내가 A1에다가 A1에는 1은 쓸 수 없으니까 몇 가지 중에서 3가지 중에 고르고요. 됐어? 그 다음에 A2는 그러면 몇 가지 중에 골라야 될까 고민을 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기에 내가 만약에 2를 골랐다면 됐어? A2에 고를 수 있는 건 세 가지가 되는데 헷갈리시니까 쓰드릴까 이렇게? 지금 이거는 쓰지 마세요. 이렇게 안 풀 거니까 이거 틀려요. 자, 내가 A1에다가 1번 제외하고 세 개 중에 하나를 쓰겠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2를 골랐어 만약에 그러면 A2에서는 다 골라도 되는 거잖아. 세 가지가 되는데 문제는 얘가 2가 아니라 3이었다 치자 이거야. 됐니? 그러면 2는 고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두 개로 줄어들지. 얘랑 똑같은 얘기인 거야 지금. 처음과 두 번째가 어때? 개수가 달라지잖아. 그건 어떻게 세야 된다는 거야? 다 따로 세야 되는 거라고 무조건. 알겠어? 그럼 얘는 그러한 문제가 없대. 계속 발생하겠지. 3번을 고르려고 봤더니 여기랑 여기에서 3을 썼는지 안 썼는지에 따라서 됐어? 또 3에 여기 A3 고를 수 있는 것의 개수가 달라질 거 아니야. 마지막도 마찬가지고. 됐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때? 멋지게 첫 번째는 몇 개 중에 고르고요. 두 번째는 몇 개 중에 고르고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다 없다? 없는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꾸 뭐야? 판단하는 연습을 해 보셔야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뭐 할 거다? 노가다 할 거야. 노가다 하는데 그럼 내가 A1에다가 2를 집어넣을 수 있고 3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4를 집어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A1에다가 2를 집어넣었다는 전제 하에 A2에는 1을 넣을 수도 있고요. 맞아? 이거 헷갈리니까 써놓을게요. 2 썼어요 이제. 그럼 1, 3, 4가 났는데 그럼 A2에는 1 넣어도 되고 3 넣어도 되고 4 넣어도 되고 전혀 문제가 없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A1에다가 2를 넣고 A2에다가 1을 넣은 것입니다. 됐어요? 그럼 남는 게 3이랑 4가 남는데 3, 4 하고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4, 3 몇 가지? 한 가지에다가 2랑 3을 고르게 되면 남는 게 뭐야? 1이랑 4가 남는데 1, 4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4랑 1이라고 써야 되겠지. 이렇게. 다 일일이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2랑 4를 고른 경우에는 1, 3이 남는데 3, 1이라고 쓸 수 없기 때문에 1, 3이 돼야 되고 여기서 몇 가지? 세 가지. 됐어?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수형도라고 부르고요. 선생님은 쉽게 표현해서 노가다라고 합니다. 됐어요? 근데 경우의 수에서는 충분히 노가다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 이게 배우면 배울수록 식을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멋지게 따라 하고 푸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문제도 많지만 그래서 그렇지 아니한 문제도 있어요. 그럼 대부분 나중에 가면 노가다를 판단 못해서 틀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한다고요? 연습하셔야 돼요. 저번에 물어본 바에 의하면 우리 반에서는 뭐 문과 선택 학생이 별로 없어서 뭐 해봐야 초당고 가서 과중을 선택한 학생들 정도만 학통을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이거는 좀 학통으로 쭉 이어지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사람 사는 줄 모릅니다. 2학년에서 또 문과로 전향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해놓으시라는 뜻이에요. 알겠지? 왜냐면 여기가 잘 돼야 학통의 시작 부분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기거든요. 그럼 나머지 해보시면 알겠지만 3일 때도 3가지가 나오고요. 4일 때도 3가지가 나와서 총 몇 가지? 9가지가 되겠습니다. 아십니까? 그럼 그 안에 904번도 그러면 잘 집에 가서 예쁘게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넘어가서 이제 순열로 들어갈게요. 이제 짝다구리한 합의 법칙이랑 고배 법칙 그 간단한 거 가지고 지금 몇 번 가져온 거야? 유형 8번 가져온 거야 얘들아. 그 간단한 것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를 여러분들이 잘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유형 8번은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지 않지만 되냐 자, 이어서 이제 필기 조금 할 거예요. 순열입니다. 우리 현민 씨는 현민스럽게 생겨서 현민이가 아닙니다. 됐어요? 얼굴 어디에 현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거나 이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과 본인은 직접적 연관은 없어요. 근데 수학에서는 이름과 본인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순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를 구분한다. 선생님과 리딩 하실 때는 순서를 구분한다 라고 할 거고요.
이 순서를 구분하겠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1, 2라고 쓰는 거랑 2, 1을 쓰는 걸 다르게 보겠다는 뜻인 겁니다. 이게 순서 구분의 기본이에요. 1, 2나 2, 1을 똑같은 놈으로 보는 건 순서를 구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주사위 문제를 풀었을 때 서로 다른 주사위였기 때문에 순서를 구분해야 했어? 안 됐어? 그렇지, 그런 거야. 괜찮아? 그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모두 순서를 구분하는지 안 하는지로 판단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하게 판단하는 게 순서를 구분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지금은 순서를 구분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열은 나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나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순서를 구분지어서 이렇게 줄 세우기 하자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1번. A, B, C, D를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자, 선생님은 수열 문제를 풀 때 식 암기보다는 판때기 만드는 걸 좀 더 중요하게 여겨요. 4명 줄 세우니까 판때기 4개 만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선택의 관점에서 보겠다고. 맨 앞에 몇 명 중에 놓으면 돼요? 4명 중에 1명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됐어요? 맞는 거죠? 다음은 몇 명 중에 갖다 놔야 돼요? 3명 중에 갖다 놔야 되죠? 4명 중에 갖다 놓으면 되게 무섭지 않을까요? 맨 앞에 현민이가 서 있는데 또 현민이를 세웠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공포 영화입니다. 됐어요? 아니 너가 2개가 공포가 아니라 알겠지? 일반적으로 사람이 똑같은 데서 또 있으면 무서운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3명 중에 골라야 되겠죠. 1명 제외하고. 그 다음 여기서는 2명 중에 1명, 1명 중에 1명. A, B, C, D를 일렬로 줄 세운다라는 것에는 됐어요? 첫 번째는 줄을 세우는 과정에서 1번이 앞에 있고 2번이 앞에 있는 거랑 2번이 맨 앞에 있고 1번이 그 뒤에 있는 거랑 같게 보겠다, 다르게 보겠다. 다르게 보겠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리딩하실 거는 이건 순서를 구분을 하라는 작업이에요 라는 거 읽으셔야 되고요. 뭐 순서 구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속 안에 숨어 있는 거. 속 안에 숨어 있는 거. A 하고 줄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중복이 불가하다. 되십니까? 근데 다행인 건 여러분들 지금 수학 하에서 배우는 경우의 수에서는 이 중복에 대한 얘기는 구분 지어놓지 않았어요. 됐니? 여러분들 여기서 좀 집중적으로 할 거면 순서를 구분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됐니? 괜찮습니까? 순서 구분해서 줄 세우면 뭐야? 이렇게 4, 3, 2, 1 해서 뭐야? 곱하면 되고요. 답은 24인데 그럼 만약에 내가 10개를 저런 식으로 줄을 세우겠다라고 해봐. 그러면 10 곱하기 5 곱하기 8 곱하기 이렇게 써있잖아. 그치? 팔이 좀 아프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렇게 써있는 거 있지? 이런 걸 함축해서 뭐라고 쓸 거냐면 4하고 뒤에 느낌표를 붙여서 표기할 거예요. 4 느낌표. 뜻이 뭐야? 4, 3, 2, 1까지 곱해라 이 뜻인 거예요. 됐어? 새 기호예요, 새 기호. 그리고 읽을 때는 팩토리얼이라고 읽을 거야. 팩토리얼. 됐어? 그럼 뭐 예를 들어보자면 내가 6명을 줄 세운다라고 했어요. 됐어? 6명을 줄 세우면 6명 중에 고르면 되겠지? 5, 6, 이게 썼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걸 앞으로 힘들게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쓰지 않고 심플하게 어떻게 쓰자는 거야? 6 팩토리얼이라고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얘를 계산하시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계산하신 게 120, 여기까지 계산하신 게 6, 그래서 720까지입니다 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정말 줄 세우기 할 때만 쓰는 공식일까? 그렇진 않다는 거야. 우리가 상황이 되게 다양하게 나올 텐데 줄 세우기도 나올 거고 뭐 골라주는 것도 나오고 뭐 사는 것도 나오고 막 다양하게 나올 텐데 이게 뉘앙스 읽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그래서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야. 선생님이 사과랑 배랑 딸기랑 귤을 됐어요? 4명한테 나누어주고 싶은 겁니다. 됐어요? 4명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됐어? 그러면 원칙적으로 보자면 줄 세우기랑은 상황이 좀 달라졌죠. 상황이 좀 다른 거긴 하지만
뉘앙스가 같다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 사람이 4명 있으면 그럼 사람 4명이 1번, 2번, 3번, 4번이 써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첫 번째 분한테는 몇 개 중에 하나 드리는데요? 4개 중에 하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 다음 분한테는요? 3개 중에 드릴 테고요. 맞아? 그 다음 분한테는 2개 중에 드리고 마지막 분은 하나 중에 하나 드릴 거 아니에요. 얘는 주고 얘는 안 줘? 아니지. 다 줄 거지. 그러니까 뭐야? 곱하면 되겠네. 오케이? 과일을 나눠준다는 개념이랑 A, B, C, D를 줄 세운다는 개념이랑 사실상 좀 어떻다는 거야. 수학에서는 동일하게 바라봐도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포인트는 이렇게 잡자라는 거야. 아, 사과, 배, 딸기랑 귤을 4명한테 나눠준다라는 건 됐어? 이 사과와 배, 딸기, 귤을 줄 세우겠다. 됐어요? 근데 누구한테? 얘한테 사과 주고 얘한테 배 주는 걸 같아 보겠다, 다르게 보겠다. 당연히 다르게 보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순서 구분 하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포인트 잡아서 얘랑 상황이 동일함을 자꾸 읽는 연습을 할 거란 얘기야.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는 똑같은 과일 또 주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잖니? 그래서 중복 안 된다까지 같이 읽을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아 얘도 4팩 얘도 4팩 동일하게 바라본다. 됐어? 이거 괜찮니? 자 그래서 2번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n개를 그래서 여기다 공식적으로 선생님이 뭐라고 쓸 거냐면 순서를 구분하여 됐어? 나열한다라고 통합 버전의 표현을 쓸 겁니다. 그래서 너네들한테는 이걸 물어볼 거야 항상. 야 순서를 구분하냐 안 하냐. 지금은 당연히 순열밖에 안 배웠으니까 순서 구분을 한다고 대답하시면 되는데 다음 시간에 조합이라는 걸 배우시면 거기서 순서 구분을 하지 아니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장 안에서 이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상황 나누는 연습을 자꾸 할 거야. 됐어? 그래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된다? n 팩토리얼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n 팩토리얼로 계산하는 방법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으라라라라 해서 2 곱하기 1까지 다 곱하시면 우리는 이걸 n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아니 그럼 이거는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A, B, C, D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나열할래요?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잖아. 그치? 다 고르겠다는 게 아니라 몇 개만 고르겠다는 거야. 2개만 고르시겠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뭐라는 말 때문에 나열이라는 말 때문에 수는 손끝 안에는 뭐가 생기는 거야? 순서를 구분하세요라는 말이 섞여 있게 돼. 됐어요? 나열이라는 건 줄을 세우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 말은 맨 앞에 A가 있고 B 있는 거랑 B고 A 있는 게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라는 거야. 됐어? 만약에 내가 그냥 A, B, C 중에서 2개를 그냥 선택할래요? 라고만 했어. 되니? 그럼 내가 A랑 B를 골라서 호주머니에 넣는다. 됐어요? B, A를 골라서 호주머니에 넣는다. 결국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건 A랑 B 아니야? 그치? 이런 건 A, B와 B, A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이런 것을 순서 구분한다라고 안 하는 거예요. 되니? 근데 나열을 하죠. 줄 세우겠다는 얘기 그지? 그럼 앞에다가 A 놓고 B 놓는 거랑 됐어요? B 놓고 A 놓는 건 어떻습니까?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속뜻 안에 순서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공통적인 워드 하나를 뭘 쓰겠다는 거 선생님은 순서를 구분한다라는 표현을 쓰겠다는 거예요. 인정? 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풀면 되고? 당연히 아까 한 번대로 하시면 돼요. 2개 골라서 줄 세웠으니까 판을 만들어 이렇게. 괜찮아? 그럼 맨 앞에 몇 개 중에 고르시면 돼요? 4개 중에 고르시면 되죠. 자꾸 말하지만 선택의 가지수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은 3개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됐어? 똑같은 건 또 넣을 수 없으니까 또 3개 중에 보시면 되겠고 선택은 연달아 하면 뭐야?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까지?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수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이게 4 곱하기 3이라고 썼는데 저렇게만 써놓으면 아니 상의가 4가지고 하의가 3가지라서 코디의 경우의 수라서 12개인 건지 아니면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 줄 세우겠다는 의미에서 4 곱하기 3인 건지 어때? 구분이 가니 안 가니? 안 가지. 2가지가 같은 거야?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집에 옷이 상의가 4가지가 있고 하의가 3가지가 있어. 됐어? 그래서 내가 옷에 바깥에 입고 나갈 옷을 고르는데 그러면 당연히 4개 중에 4 곱하기 3에서 12가지인 거 아니야? 그치? 그
그 4 곱하기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처럼 4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데 2개를 골라서 줄을 세우는 의미로 4 곱하기 3이 있는 게 있죠. 둘은 같이 달라? 다르지? 다르지. 값은 같지만 상황은 다른 건 없겠니?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4개 중에 몇 개를 선택했다라는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했다라는 상황을 표현하는 또 새로운 표현법을 수학에서는 만들어 놨어요. 됐니? 그게 뭐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아,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요? 2개를 골라요 라는 뜻으로 씁니다. 됐어요? 그리고 여기선 지금 뭐야? 순서를 구분해서 나열했고요. 사실은 여기서 별로 필요 없지만 중복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중복이라는 건 내가 A 이렇게 줄 세우는 거 안 했지, 그치? 그러니까 중복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앞으로 P라고 쓸 거예요. P. 이럴 때는 퍼뮤테이션이라고 읽긴 하는데 나는 그냥 P라고 읽어요. 그 4P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리딩하시면 되겠습니다. 4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데 2개를 고르는데 P에 숨겨져 있는 속내는 첫 번째는 순서를 구분해 주세요. 됐어? 그 다음에 똑같은 것도 고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중복은 없어요 라는 말이 섞여 있는 겁니다. 중복은 확보까지 가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한 거고요. 지금은 사실 크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쓰세요. 알겠죠? 여기가 괜찮나요? 여기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새로운 기호를 배웠으니 그 새로운 기호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를 아셔야 되겠죠? 자, 뽑는 대상이 n개고요. 그 다음에 중복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는 중복은 없어요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은 아니죠. 세 번째로는 그래서 몇 개를 뽑냐라고 물어봤을 때 R개를 뽑을 거라 할 거고요. 됐니? 마지막으로 그래서 뽑아서 어떻게 할 건데? 뽑힌 상태를 보았을 때 순서 구분을 한다면 이 네 가지 팩트가 읽힌다면 됐어요? 이걸 우리는 앞으로 함축해서 뭐라고 쓸 거야? N, P, R이라고 표기할 거야. NPR은 N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데 R개를 고르는데 중복은 있다 없다? 없다. 순서는 구분한다 안 한다? 한다. 됐어? 수학화 입장에서는 순서 구분을 한다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보십니까? 자, 우리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건 쓰지는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는 거면 5개 중에서 만약에 3개를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 됐어요? 원래는 이렇게 쓰면 되나? 3개 고르니까 3개 놓으시고 맞아? 맨 앞에 5개 중에 넣으면 되고 그 다음 4개 중에 넣으면 되고 그 다음 3개 중에 넣으면 되는 거지? 이거 못 하면 돼. 근데 이걸 함축해서 어떻게 쓰자는 거야? 5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데 순서 구분해요 라는 5P3 하고 쓰자는 거지? 아, 그럼 얘는 5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몇 개를 고르니까 3개를 고르니까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총 몇 개를 곱하면 된다? 3개 곱하면 되는 거네. 그럼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하면 돼? n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하는데 됐어요? 이게 몇 개가 될 때까지 고르시면 되는 거야. R개가 될 때까지 쫙 나열해서 쓰시면 되겠네. 이거 그냥 보시는 내용은 그러면 만약에 7P 4라는 게 있으면 7, 6, 5, 4 해서 이게 총 몇 개가 될 때? 4개가 될 때까지 나열해서 곱하면 된다라는 뜻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인정하나요? 괜찮은 거 맞아요? 아니야? 된 거 맞지요? 괜찮지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하면 수학에서는 근데 이런 거 주황색으로 쓴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을 할 때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됐어요? 근데 계산용으로 참 편해 이게 익히시기만 하면 됐니? 근데 안타까운 단점이 하나 있어요. 수학에서는 이렇게 점점점이라고 쓰는 걸 시계라고 부르지 않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공식으로 계산을 나중에 해보자 한다면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 n 팩토리얼이 있고 밑에는 n-r 팩토리얼인데 요걸 계산하시면 얘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됐어요?
이건 뭐 증명할 거리는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고요. 알겠죠? 네. 7P4라고 하면 위엔 7팩토리얼 밑에는 7 빼기 4는 얼마? 3팩토리얼인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7, 6, 5, 4, 3, 2, 1인 거고 밑에는 3, 2, 1인 거고 약분하고 나면 7, 6, 5, 4까지 남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같은 거라고 알겠지? 증명하고 자식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이걸 계산하면 얘처럼 나와요, 이 뜻인 겁니다. 처음에는 계산형 잘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증명 문제가 중간중간 나와요. 그때를 위해서는 요거까지 외우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문제를 조금 보고 오라고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그냥 그래 괜찮다. 907번까지만 스케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07번까지 됐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수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조합 진도를 나감으로 인해서 진도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